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우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오프라인 상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1대1 상담도 하지만은, 이제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1년 내내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애들은 또 처음 본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데, 애들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내가 하라는 거를 그대로 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걔네들한테는 본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인 거야. 시커먼 아저씨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날 언제 봤다고 내 말을 듣고 할까? 거기에다가 이 아이는 나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6살이면은 어린이집을 2살 때부터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2살, 3살, 4살, 5, 6 이미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러면은 못해도 4, 5명이란 말이야. 선생님만 4, 5명에 그것만 해? 이것저것 또 학원 다니면서 또 하지.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어.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매일 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단 20분, 15분, 어떤 애들은 10분 본 것만으로 나를 신뢰를 하고 내가 하려는 대로 한다는 거지. 엄마들이 그게 참 신기한가 봐. 저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내가 알고 한 건 아니고, 그만큼에 대한 내가 확고한 신념이 있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책임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뭐하고, 또 너가 이렇게 하면 뭐한다. 이게 애들한테도 탁탁탁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애들이 보는 성인들의 시각이 애들은 누가 필요하냐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나를 컨트롤해주고 지지해주고 안전성을 주는 이런 딱 나를 이끌어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부모가 안 되면요, 이 아이들은 찾으러 돌아다녀요, 다른 선생님들을. 그게 비록 잘못된 거라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닌단 말이야, 아이들이. 대표적인 게 주변 컨트롤 하는 사람들. 딱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딱 컨트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것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이걸 일단 1순위로 놔요. 2순위.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데, 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간복이에요. 처음 보는 어른들을 딱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이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것들, 주변에 많이 혼났던 것들,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이거를 그 어른한테 맨 처음에 해요. 근데 바로 이건 안 되라고 그 자리에서 딱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게 아니야. 얘가 이러는 거는 이러는 거고, 엄마들 이걸 간보기 하는 거다. 지가 간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간보기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간보기라고 하면 애들 모르겠지.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성인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캐치하는 사람. 이거를 일단 그 캐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열 1위로 놔요. 세 번째, 요것도 남자애들은 항상 권력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애들끼리.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쳐요. 이런 동물적인 장난을 쳐가지고 서열 간보기를 하면서 서열을 유지해.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서도 계속 걔네들이 노는 거야, 서열. 그러면서 서열별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싸우면서 근데 가끔씩 싸워. 내가 조금 더 세졌다 생각하면 또 싸우고 하는데, 결국은 제일 왕초 노릇한 애한테 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빌빌 기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일단 아까 간보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생각, 이 애가 장난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 끄집어내야 돼. 네가 이러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얘가 보통 이렇게 하죠. 이거 얘가 이러는 거야. 이거 엄마 이용하는 거야. 이거를 지네들이 엄마를 이용하는 그 약점으로 생각했던 거를 아이를 보자마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줄줄줄줄줄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저 사람 뭐지? 내가 그거를 이거 이런 사람 없었는데? 저 사람한테는 장난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야. 간보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잘못된 행위를 2번, 3번, 4번 일부러 해요. 그 자리에서 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잡아버려. 너 일로 와.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일로 와.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왜 계속해? 하면서도 또 놀아줄 때 또 놀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 아빠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얘네들하고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 아니에요. 애들은요, 특히 남자애들은 자기를 컨트롤 해주고 자기 생각을 다 읽고 그러면서 일관성 있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조건 서열 1위로 놔요. 그리고 복종하게 돼요.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있잖아. 이거를 싹싹 끄집어내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굴림을 하는 거지. 얘가 하면서 얘네들이 복종을 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공포에 의한 통치가 아니야. 얘네들 자신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는 애들끼리 싸울 때는 주먹 싸움, 그다음에 밀치기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더 세, 이런 약육강식 이런 걸 했다가 이런 어른을 만나잖아.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없어. 또 일관성이 있어. 첫 번째 간보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먹혀. 저 사람 다르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다 믿고 그걸 하게 되는 거야. 그때 뭐가 생기냐면은 기존에 잘못됐던 이 시냅스 신호 있잖아. 이 시냅스 신호 대신 저 사람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시냅스를 까는 거야. 근데 이게 초고속으로 깔려요. 보통 시냅스가 깔리는데 짧게는 15일, 길게는 막 몇 달이 걸린단 말이지. 근데 이런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단 20분 만에 초고속으로 시냅스가 깔려요. 초고속으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야, 니네 앉아봐. 니네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지고 이게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니네들이 머리가 더 좋아지려면 이런 행위를 하고, 집에 가서 니네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이런 것들, 뭐 혼자서 뭐 똥도 닦는다든지, 뭐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설거지도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좀 도와주는 것을 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초고속으로 깔린 그 시냅스에 그것들을 바로 탁탁탁탁 입력을 시키는 거야. 제가 하는 거는 딱 거기까지예요. 원래 초고속 시냅스가 깔리지 않거든. 보통 초고속 시냅스가 언제냐면은 트라우마, PTSD 이런 거 왔을 때 깔리는 건데, 애를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할 때는 보통 시냅스 깔리는데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서 보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린단 말이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거기까지예요. 20분 안쪽에 시냅스 연결망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하는 건데, 문제는 집에 가서 엄마가 옛날처럼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럼 거기에 다시 또 쓰레기 같은 신호들이 깔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옛날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동차 중독이 3년, 4년이 걸린 애들을 내가 단 20분 만에 자동차를 버리게 준다는 거야. 근데 얘는 버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거 이따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야. 왜? 시냅스 연결망이 초고속으로 깔렸기 때문에
없어지는데도 며칠 만에 없어져요. 그게 그런 거야. 깔린 게 오랫동안 깔린 애들은 없어지는데도 오래 걸리지만은 초고속으로 깔리는 애들은 그것도 없어지는 것도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지진 않아. 그래도 며칠은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런 것들을 기회를 줬으면은. 이 초고속 신경망을 까는 것 자체도 이게 브레인 해킹의 일종이에요.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가스라이팅하고 세뇌를 시키는 거지. 그거를 동시다발로 제가 20분 만에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거 깔리고 그게 심한 애들은 20분 만에 고착화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려는 걸 그대로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또 엄마들이 의심할 수 있어.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이거는 엄마들이, 날 만났던 엄마들이 그래. 이거 네가 생각해서 해. 나는 네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대신 네가 이거를 계속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거고, 안 하면은 네 머리 나빠지는 거지 내 머리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딱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생각해서 해. 생각이라는 거를 스스로 걸쳐서 내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먹는 순간 이게 순식간에 고착화가 딱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가 하는 거는 항상 탑다운 방식이야.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는 방식. 근데 보통 애들은 엄마가 시켜서, 누가 시켜서 엄마 눈치를 보고 주변 눈치를 보고 한단 말이야. 눈치를 보고 하는 행위는 바텀업이야. 이거는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하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행위는 오히려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이런 행위들이 해소가 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 머리가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 아이 스스로 그 방식하고 주변에 이런 통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 너 무조건 버려. 그럼 애들이 버리냐? 야, 나 본 지 20분도 안 됐는데 버리겠냐? 안 버려. 나는 항상 애들이 생각할 기회를 줘. 근데 그렇게 길게 주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과 세뇌까지 같이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짧단 말이야. 딱 하고 너 집에 가는 동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생각한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면 얘가 가면서 겁나게 고민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해요. 그리고 얘가 한다는 조건 하에 엄마를 갖다 놓고 얘가 만약에 버렸을 때 뭐 하고 뭐 하세요 라고 딱 하잖아. 그게 애들이 그것도 입력이 돼 있어. 하면서 혹시나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번에 봤던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그대로 따라만 주면 돼. 그러면은 기존의 잘못된 신경망이 날아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기존의 잘못된 신경망이 날아가면서 얘가 안 좋게 했던 그 행위까지 또 강박증까지 같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박인 거거든. 그래서 엄마들 중에 그래. 기존에 얘가 강박이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증상도 있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대로 해가지고 얘가 스스로 생각해서 딱 하잖아. 5일도 안 돼가지고 애들이 모든 증상이 다 사라져. 거의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애가 완전히 다른 애가 돼 있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은, 남자애들은 권력 서열이에요. 대신 이런 통제적인 권력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애들은 ADHD가 걸려요. 통제라는 거, 그래서 규칙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면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코르티솔이 나와서 이게 강화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ADHD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나오는 ADHD도 있지만은 이 규칙 강박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ADHD 증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신호가 남자애들하고 달라요. 남자애들은 이 전두엽, 시각신호, 전두엽에서 후두엽으로 가는 이 신호가 강하게 돼 있어서 역동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뛰는 거야. 하지 말라고 뛰어. 주변 시선은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특이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역동적인 신호, 이거를 하면서 애들이 미친 듯한 발달을 보여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통제하고 못하게 하면은 이 아이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아이들 굉장히 부러워하더라. 얘는 바보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자애들은 신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뇌량이 굉장히 발달돼서, 특히 이 측두엽 부분에 있는 뇌량이 발달돼서, 그래서 공감 신호, 주변을 따라하는 거, 이거는 여자애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능이 130인데도 불구하고 110짜리 인플루언서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이런 답답한 것들을 한다는 거야. 주변에 의한 이런 신경신호. 다만 이런 애들이 그런 걸 따라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 변형계 부분이 계속 코르티솔이 쩔어 있어. 비교, 여자애들의 기싸움, 너랑 안 놀 거야, 절교야. 특히 애들이 절교야라는 말을 주로 하는 애들은 상태가 겁나게 안 좋은 애들, 이기적인 애들, 사회성 제로인 애들이야. 너랑 안 놀 거야. 이런 얘기를 굳이 가가지고 애 상처받게 하는 애들, 이거는 약간 소패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 절교야 많이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지가 안 놀고 싶어 안 놀 거지 왜 굳이 가가지고 애 상처를 줘? 그런 애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온 애들은 항상 불안에 쩔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런 행위를 남한테 또 하는 거지. 이런 밀어누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애들한테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딱 주잖아. 그런 사람을 서열 1위로 놔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이런 간보기나, 여자애들도 하기는 해. 조금 이제 활발한 애들이 다 간보기는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주변을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는 압박적인 통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통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딱딱딱 관리를 하는 거. 똑같이 잘못되는 것들을 딱딱딱 집어내서 하는 일관성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딱 단호한 말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아이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내면에 더 고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 고민을 다 끄집어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이런 장난치는 이런 것들, 나쁜 짓을 하는 거를 탁탁탁 끄집어내는 사람들을 권력 1위로 놓는 거야. 서열 1위로. 그래서 저 사람에 순종하는 거지. 복종하는 거야. 남자애들은 그런 식의 서열이고, 여자애들은 저 사람이 믿을만하겠다, 이런. 그래서 나의 아픈 상처를 치유를 해준다, 이런 걸로 서열 1을 매겨.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선생님들은 공부해라, 뭐해라, 청소해라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줬는데, 너 솔직히 그거 힘들잖아, 하기 싫잖아, 괜찮아, 나한테 얘기해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그 말 한마디에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힘들어요. 그럼 엄마는 그걸 처음 보는 거야. 그게 힘들었다고? 애가 이렇게 오열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때 되면 또 엄마도 이제 막 울고 난리가 아니야. 애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처음 들으니까. 그러면서 괜찮아, 얘기 다 해. 너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잖아.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막 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 그러면은 얘가 그다음부터 쫙쫙쫙. 들으셨죠?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울다가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 거야. 대신 이제 얘기를 하게, 그다음부터 하는 거야, 여자애들한테는. 자, 그러면은
어머니 이거 꼭 해주실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내라 그러지. 애가 그렇게 줄줄줄 울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겠어요 하는 엄마들은 없어. 대신 너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할래? 그랬더니 당연히 얘가 무조건 내라 그래. 너 그거 약속 지켜야 돼. 그러면은 무조건 내. 그러면서 여자애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딱딱딱 정해주고 새로운 초고속 시냅스를 깔아주고 와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너 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다고 뭐 폭력적으로 무서운 건 아니지만은 얘네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사람을 처음 본다는, 그러면서도 놀아줄 때는 놀아주면서 아니면 아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처음 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권력서열 1위를 하면서 내가 하면 하는 대로 하는데 얘네들이 무서우면서도 그 선생님 맞는다고 그러면 뚝딱뚝딱 준비해서 와요. 그래서 엄마 나 자동차 안 만졌다 그래. 나 이거 뭐 했다 그래. 근데 오면은 또 나한테 욕을 먹어. 그런데도 좋아. 왜? 아빠가 안 놀아주는 놀이를 내가 해주거든. 그 잠깐 사이에. 싫으면서도 나한테 이런 좀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통제를 받는 거를 남자애들이 즐겨요. 이런 사람만 만나면은 갑자기 통제를 받으면서도 안정감 있는 통제, 스트레스 안 받는 통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얻어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앞으로 너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해 막 이러는 거, 뭔가 조금만 잘하면은 미친 하이 리액션 칭찬 막 이런 거 들으면 애들이 환장하거든. 그러니까 지키는 거야. 잠깐 보는 이것만으로도. 근데 그게 이제 개월 수가 36개월 이상만 가능하다는 거. 좀 말이 빠른 애들은 한 25개월부터도 가능해요. 이 언어가 좋은 애들. 요런 애들이 뭐냐면은 애들도 이게 내가 주파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애들도 이 말 몇 마디 하다 보면은 어른들의 지능 수치를 체크가 가능해요. 성인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애들은 뭐가 있냐면은 자기 눈높이 있죠. 대화를. 눈높이 대화해주는 사람을 무조건 서열 1위로 놔요. 눈높이 대화. 애들 눈에 맞게. 4살이면 4살, 5살이면 5살, 7살이면 7살, 초등학교 2학년이면 2학년. 다만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초등학교 2학년 눈높이가 아니라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지력과 실행 능력, 이거에 맞춤식 대화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서열 1위로 놔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대화하듯이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비트로 놔. 근데 얘가 얼마 정도 알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받아들이는 능력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그걸 캐치하고 초등학교 4학년 레벨로 바로 얘기를 해주잖아. 저 사람 뭐지? 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레벨로 얘기를 하지?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바로 2, 3분도 안 돼서 그 사람 믿어버려. 하려는 대로 다 해요. 이게 지능이 보통 한 130대 이상인 사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걔들은 내가 한마디 딱 하잖아. 그냥 다른 애랑 한마디 딱 하잖아. 그러면 보는 순간 2, 3초도 안 돼서 저 사람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 지능이 진짜 찐지능이 130대 이상. 근데 애들 중에 가짜 지능이 있잖아. 우리 애가 영재예요 뭐예요 하는데 하이퍼렉시아야. 이런 애들은 내가 말하는 거를 듣잖아. 그러면 애가 오열을 해. 미쳐버려. 왜? 지능이 80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레벨이 뭐 130대에 맞추고 140대에 맞추잖아. 그럼 미쳐버려.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애들 해서 이 만들기 같은 거, 이제 내가 하는 이런 만들기가 보통 지능 한 130대 이상에서 150대 이상 하는 만들기란 말이야. 실지능. 그러니까 IQ 지능이 아니야. IQ 지능은 그 쓸데없고 AQ, NQ,
요 지능을 쓰거든. 실행지능, 현실 직시지능. 이거가 높은 애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실행 가능한 영역을 가지고 그게 좀 높은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 아, 저 사람 나보다 위다. 지능이 130대 되는 애들도 나보다 위다라는 걸 알아요. 걔네들이 직관적으로 알아. 아, 저 사람 지능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합 지능이 150 이상이다라는 걸 애들 직관적으로 알거든. 근데 이 가짜 지능인 85짜리 애들은 날 보자마자 두려움을 떨어요. 덜덜덜 떨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비슷비슷한데 지능이 한 100에서 한 110 정도 되는 애들은 날 보면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 나를 통제해 줄 사람이 왔구나. 이러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날 좋아하는 거고, 130대 이상은 저 사람한테 뭘 건져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져. 100 이하에서 그러니까 90대 이하 애들은 날 보면은 덜덜덜덜 떨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가 뭐뭐 하세요라고 하는 거 딱 하면은 지가 불가능할 정도거든. 근데 나름 엄마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자기는 영재인 줄 아는 거야. 근데 내가 하려는 거 자체가 얘가 진짜 영재면은 내가 하라는 거 보면 눈이 초롱초롱 해줘야 되는데 얘가 덜덜덜 떠는 거야. 아, 뽀록났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는 막 못한다고 막 하는 거지. 지능이 100대는 해보고 싶어요. 지능이 130대 이상은 오케이, 엄마 집에 가서 하자. 바로 갈 때 뭐뭐뭐 사가자. 바로 아키텍처가 돼서 나와요. 130대 이상은 그런 거야. 애들도 그런 식으로 알아.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 주파수에 관련돼서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 애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게 뭐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애들은 본지 10분, 20분밖에 안 됐는데 새로 하는 거, 또 이 사람이 하는 것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이 애들이 그나마 머리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내가 말하는 브레인 해킹 쪽에 초고속 시냅스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한 20분 정도면 가능하고, 이게 내가 깔린 게 대충 눈치가 가거든. 그러면은 항상 내가 20분 단위로, 내가 만 2시간을 만나면 20분 단위로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고착화를 시켜놓고 새로운 시냅스 라인을 깔아놔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근데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 뇌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고, 얘가 뭘 힘들어 하는지, 뭐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어떻게 잘못 신호가 깔렸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읽어줘야 가능하거든. 그러면은 애들이 나타나는 이상 증세들, 이것들이 원인이 이거다. 그러면 이 원인만 제거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가스라이팅을 실시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새로 시냅스 구축을 시켜놓고 그러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지능이 좀 있어야 가능하지, 뭐 하이퍼렉시아가 너무 걸렸다든지, 또 이미 너무 구축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애들이 날 보면은 덜덜덜 떨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그래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나 만나다가 중간에 풀리는 애들 있지. 요런 애들은 그나마 그 100언저리 있는 애들이야. 근데 끝날 때까지 날 보고 계속 나보고 그냥 덜덜덜 떠는 애들은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거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진짜 찐지능, 그러니까는 실행지능까지 다 합친 이런 찐지능이 한 130, 120 플러스만 돼도 눈이 초롱초롱해지거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만 하면은 이 실지능을 내가 140대 이상, 150대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 저는 보면은 얘네들 대충 지능 상태를 아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지능은 IQ가 아니에요.